응급실로 실려온 70대 후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이미 혈압이 200을 넘겼고 CT 결과는 뇌내출혈이었습니다. 혈압 조절은 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병을 결정합니다. 아니, 생명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해 온 뇌과 전문의 김기동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가 고혈압과 당뇨로 쓰러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죽음의 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의사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건 가족에게도 꼭 알려야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귀로 듣는 건강, 이야기, 건강, 책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죠? 조금은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은 줄 알다가 119 부르게 됩니다. 한 분은 당뇨였지만 떡을 끊을 수 없다고 했고, 다른 한 분은 고혈압인데 삼겹살 없이는 못 산다 하셨습니다. 결과요? 한 분은 다리 절단, 한 분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현실입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2명 중 1명은 고혈압 혹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1세 유형자 할머니는 건강 검진에서 당화혈색소 9.5%를 받았음에도 난 평소에 단 것도 안 먹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드셨는지 아십니까? 곶감, 바나나, 조청 발라 구운 떡. 단 것을 안 먹는다는 게 착각이었습니다. 단맛은 입이 아니라 혈관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먹는 음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로서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소금, 침묵의 암살자.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짜게 안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68세 정경자 씨는 된장찌개, 김치, 젓갈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결국 어느 날 심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210 급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젓갈이 날 죽일 줄은 몰랐어요. 74세 최상필 어르신은 김치에 밥 비벼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국물까지 다 마셨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식사 후 4시간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된장찌개, 미역국, 곰탕 다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국물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 소금 34g이 하루 권장량 절반이 넘습니다. 오해와 진실, 오해는 천일염이니까 괜찮다입니다. 진실은 천일염도 나트륨은 똑같습니다. 착한 소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은 마늘, 생강, 청양고추 등으로 하고
다시 말해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간은 반만 넣기. 김치는 물에 헹구고 먹기. 장조림, 젓갈, 명란젓은 월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2점. 흰쌀밥, 흰밀가루,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 자, 두 번째로 꼭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흰쌀밥과 흰밀가루입니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에도 정말 위험한 요소예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82세 오순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늘 말씀하셨죠. 나는 단 거 싫어해요. 초콜릿도 안 먹고 사탕도 안 먹어요. 그런데 몇 끼 식사에는 꼭 흰쌀밥 한 공기, 그 위에 조청, 바른 떡 한 조각, 거기에 국수까지 곁들여 드셨어요. 겉보기에는 단 음식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밥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치솟는 상태를 매일 반복한 겁니다. 결국 이분 공복 혈당이 280을 넘겼고요. 발끝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말초 신경이 손상된 거죠. 이젠 발바닥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단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착각. 결국 당뇨 합병증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흰쌀밥이 왜 위험하냐고요?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 안에 들어있는 당의 양은 각설탕 14개와 맞먹습니다. 심지어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떡,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배는 부르지만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고 또 먹게 되죠. 결국 혈당은 널뛰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망가집니다. 69세 조교남 씨. 이분은 국수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점심은 항상 칼국수, 저녁엔 잔치국수, 밥은 안 먹었는데 사실은 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을 2배, 3배로 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흐릿해졌고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하셨죠. 안과에 가보니 당뇨 망막병증, 혈당 수치가 300이 넘었습니다. 국수를 좋아했던 게 죄인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완전히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미, 귀리, 보리, 율무 이런 잡곡을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흰 밀가루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떡 대신 삶은 고구마, 단호박이 좋습니다. 당 지수는 낮고 포만감은 높으며 섬유질도 풍부해요. 자기 입맛을 한 번에 바꾸긴 어렵지만 몇 끼니 한 숟가락이라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혈관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3점 튀긴 음식, 삼겹살, 포와 지방의 덧.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특히 삼겹살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지방이냐는 거예요. 포와 지방, 기름에 튀기거나 비계가 많은 고기, 또는 2번 튀긴 가공식품에 가득 들어있는 그 지방, 이 포와 지방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여요. 차례 66세 정필남 씨. 정필남 씨는 매주 금요일 가족들과 삼겹살을 드셨어요. 딱 한 번뿐이었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괜찮겠지 하셨죠.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으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심장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충격을 받았죠.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먹었는데,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여 몸 안에 기름 창고가 된 것입니다. 차례 75세 박대용 씨. 박대용 씨는 닭강정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간장 맛, 매운맛, 마늘 맛, 매일 퇴근 후 맥주 한 잔과 닭강정 몇 조각, 그리고 어느 날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지방 과잉 섭취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음식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분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맛을 살릴 것이냐, 생명을 살릴 것이냐. 기름진 삼겹살 대신 두부, 닭가슴살, 고등어 구이, 연어, 스테이크.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조리법도 바꾸세요. 튀김 대신 구이, 에어프라이어, 찜. 그 조리 방법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에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혈압 좀 높아도 괜찮다고. 당뇨지만 약 잘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증상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그런 말들을 하던 분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요, 아프지 않게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통증도 없고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조금씩 당신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무너뜨립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눈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년 건강 검진만 받고 별 문제 없으니 괜찮겠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앞이 흐리다고 오셨죠. 검사해 보니 망막 출혈이 있었고 시신경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더 늦었다면 완전히 실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분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그동안 단계별로 눈을 멀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심장과 뇌, 여기를 건드리면 게임 끝입니다. 66세 이재석 씨는 평소에 건강했습니다. 당뇨가 있었죠. 하지만 혈압도 나쁘지 않았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 도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뇌경색으로 응급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왼손도 쓰지 못하세요. 그때 가족분이 그저 빵을 좀 좋아하셨을 뿐인데 하며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신장,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양팔에 관을 꽂고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죠.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끝 국물 좀 덜 마실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분은 이제 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기계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시죠. 여러분, 당뇨와 고혈압 자체는 그리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무서운 건 그 뒤에 따라오는 합병증들입니다. 눈이 멀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막히고 신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오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음식 하나가 미래의 병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그 한 잔이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본 목격자로서의 경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의사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 내용이 가족에게도 꼭 알려야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건강 책방 귀로 듣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자점 가공식품 천천히 죽이는 도. 다음으로 꼭 피해야 할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염분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엔 포화, 지방, 당, 각종 첨가물,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차례 70세 이만 후 어르신. 이 어르신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혼자 지내셨어요. 처음엔 귀찮아서 한두 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어느 순간 하루 두 끼는 라면이었습니다. 편하니까요. 물만 부으면 되잖아요. 밥도 하기 싫고 반찬도 없고 그 결과 3년 만에 만성신부전 3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투석 병원 침대 위가 일상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 68세 양금 내 할머니. 이분은 햄, 소시지, 베이컨을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빵 위에 햄을 얹어 먹고 반찬이 없을 땐 프라이팬에 소시지를 구워 드셨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질산 나트륨, 보존제, 색소 등 온갖 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혈압이 급성 악화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안면 부종과 호흡 곤란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의심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건데 뭐 어때요? 하지만 그 음식이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우리 몸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기죠. 신장 기능, 혈압 균형, 면역 능력까지.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계란, 김, 두부, 나물 5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나는 요리 못해요.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두부를 데우고 김에 싸서 먹고 달걀 하나 삶아 곁들이면 그게 최고의 밥상이에요. 5점 당류, 음료, 디저트. 마지막 5번째는 단, 음식, 설탕, 음료, 디저트입니다. 이건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사탕은 안 좋아해요. 커피만 마셔요. 그런데 커피가 문제였습니다. 믹스 커피, 캔커피, 프림, 설탕. 하나도 안 먹는다고 하던 분들이 하루에 3잔씩 설탕물 커피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80세 황영자 할머니는 식사 후 꼭 카스텔라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입이 허전해서요.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죠. 혈당 350, 잇몸 출혈, 말초 혈관 괴사,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면서 절단 여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분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걸 그냥 안 드셨다면요?
엄마가 아직도 다리로 걸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설탕은 기분을 잠시 좋게 만들지만 혈관을 천천히 파괴합니다. 눈, 신장, 심장, 뇌, 모든 장기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당, 줄이는 티, 믹스 커피 대신 블랙 커피, 우유 한 방울, 디저트 대신 바나나, 단계 삶은 고구마, 떡 대신 단호박, 찐 사과. 디저트라는 개념을 식사에서 빼버리기. 달콤함은 순간이고 그 뒤값은 평생입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울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당뇨라고 듣고 나서야 식탁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요.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야 국물 좀 버릴 걸 후회했어요. 어머니, 다리를 절단하고 나니 그때 먹던 떡 하나가 아직도 눈에 밟혀요. 눈물 흘리며 손을 꼭 잡고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당신에게 더 절박하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가공식품은 안 먹고 현미밥 먹고 요거트도 자주 먹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해 온 저는 건강식의 함정에 빠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례 62세 조선희 씨,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 토스트 한 장, 점심은 샐러드, 그리고 저녁은 귀리밥에 된장국. 누가 봐도 굉장히 바람직한 식단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요거트엔 당이 15g, 바나나는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의 절반, 샐러드 드레싱엔 설탕과 나트륨, 된장국, 국물까지 드시니 하루 소금 섭취량이 2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당화혈색소 8.7%, 혈압 150 LDL, 콜레스테롤 165점. 그분 말씀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병을 만들었다고 해요. 건강식이란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어요. 오해 1점.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 무화과 등은 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스로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치솟습니다. 오해 2점. 천일염, 죽염은 괜찮습니다. 나트륨 수치는 일반 소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 3점. 떡이 빵보다 낫다는 말도 잘못된 겁니다. 떡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로 만든 떡은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오해 4점. 저지방 우유는 괜찮다고 하지만 저지방이어도 카페라떼 시럽을 추가하거나 요거트에 과일과 꿀을 넣으면 당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과일은 소량만 식사 직후가 아니라 간식으로 먹고 요거트는 무당, 플레인으로 가능하면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세요. 된장국은 곡물 절대 금지, 건더기 위주로 하고 드레싱은 시판 제품 대신 식초나 들기름으로 직접 만드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달에 70세 정복 씨, 이분은 식단을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6에서 6.3으로 혈압은 145에서 122로 떨어졌습니다. 하신 말씀 있어요. 나는 제대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알고 먹는 게 편해요. 건강식이라는 말에 그저 좋아 보이는 음식에 속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당신이 선택하는 한 숟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보여라, 당뇨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의 한 끼, 한 조각, 한 잔이 쌓여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입맛을 만족시키는 식단을 계속할지,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식단으로 바꿀지.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 보세요. 국물 한 숟가락 줄이기, 흰 쌀밥에 잡곡반을 섞기, 라면 대신 두부찌개 끓이기, 단 커피 대신 물 한 잔 마시기.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병원이 아닌 삶으로 이끕니다. 살고 싶으면 식단부터 바꾸십시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배운 절박한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런 정보 나만 듣기 아깝잖아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 책방은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책 한 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